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987년 개헌 이후 대략 40년 만에 현행 사법체계가 일대 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한해서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하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소원제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26명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대략 40년 만에 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게 됐습니다. 사법 3법은 법 왜곡죄 신설 및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대법원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법 3법 시행으로 변하게 될 사법체계를 조명하고 문제점은 없는 지와 함께 민주당이 다음 수순으로 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3당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설 진보당 의원, 한가선 조국 혁신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은 하셨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애투쟁에 돌입했는데. 네. 네, 뭐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쭉 하다가 중간에서 너무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네. 사실 뭐 저희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필리버스터를 무한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대구 경북 특별법과 그렇죠. 네. 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싶어 하면서 필리버스터에서는 발을 빼고 다음 날에 이제 도보 행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걷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회 신고도 없어서 참. 네, 네. 그 모양새가 좀 안 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말은 세게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되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뭐 실체적인 내용은 대단히 미비하고 행동도 일관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그래서 대단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그냥 뭔가 단일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나.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제1야당이 장애투쟁에 돌입을 하는데 그 첫날 집회 신고조차 안 돼서 네, 뭐 일종의 침묵 시위 또는 뭐 조롱 걷기 대회 아니냐 산책 아니냐 뭐 이런 조롱도 쏟아졌습니다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사전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안내라도 드렸을 텐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지층이죠. 지지 세력에서는 윤어게인을 외쳐서 참 참석했던 다수 의원들이 또 마지막에는 빠지는 그러한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2요구권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을지 궁금하고. 정부는 이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사법 3법에 대한 조국 혁신당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당연히 찬성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동안 사법부가 사실 마치 법의 절대자처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해왔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상식 밖의 판결인 것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비판이나 견제는 마치 성역 밖에 있는 것처럼 치부해 왔었던 것이 있었고, 특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충격이었던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네네네. 취소라든지 네네. 아니면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하는 거라든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게 그때 당시 지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자의 그 대법원 판결이 그 파기 자판이었다면 어땠을까? 파기환송이 아니고. 너무 끔찍한데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개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하면서 이 사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기는 하지만 사법 네. 3법,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론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특히 법관이 법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유무죄를 또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되고 또 2심 역시 그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발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또 경찰에 과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법관에 대한 양심에 대한 침해다, 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당에서 검토했을 때 원안, 그러니까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원안에 법외국죄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수정안을 통해서 사실 위헌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조금 보완이 됐다고 저희는 보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위헌성은 가려지더라도 오히려 실효성이 이게 있겠냐라는 네네네. 걱정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반대 표결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법 왜곡죄는 보완이 됐는데 이게 형법 개정안이어서 사실 법 왜곡죄 말고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는 게 같이 엮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뭐 취지와 약간의 미비하지만 수정안을 통해서 보완한 부분, 이런 것들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간첩죄 조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같이 통과된 네네네. 지점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던 것이 조금 매우 아쉽고, 네네. 간첩죄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전에 국정원이 해왔던 말도 안 되는 수사 관행들이 더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좀 아예 이제 사법 3법으로 이야기되면서 약간 퉁치고 지나가게 된 것이 몹시 아쉽고요. 어쨌든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수정안 정도로 일단은 보완 통과해야 네. 되고, 다만 이제 사법 3법 했다고 사법개혁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재판소원법이나 이제 특히 대법원 증언 같은 경우도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대법원을 이제 승인하는 그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민주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법원장의 막대한 권한이라는 게 인사권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시급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사실 사법개혁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대법원장의 힘이 거기서 나오죠. 네, 인사권, 행정, 뭐 예산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가 없는 구조라서 네네.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뭐 정부 또는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부터 고루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네네. 진보정당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한테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은 네, 기억합니다. 예,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념적 시선으로 바라봤죠. 그럼요. 네. 특히 이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건도 황당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행태를 다 추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지방법원에까지 가서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상의를 했던 거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됐고 대부분 무죄가 됐는데, 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거는 유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영역에서 이 정적을 제거하는데 네네네. 사법부가 얼마나 수단 가리지 않고 네. 개입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줬고, 진보정당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법개혁과 말씀하신 법원 행정처의 이 말도 안 되는 네네. 지위 권한 남용,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사실상 성역처럼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니까 입법부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사법권 독립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 견제 원칙에도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분명히 뒤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법권이 성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위에 있는 왜 말도 못합니까? 아니,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논의를 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구조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말만 하면은 뭐 사법권의 독립을 지배한다 그러고, 저는 황당한 게,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을 이미 사법권 내에서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입법부가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논의만 하면은 뭐 침해했다? 이미 침해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는 당연히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입법권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호 견제 원리가 지금 작동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까지 나섰는데 일단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 사퇴 압박인데 이에 대한 양당 입장이 어떨지 먼저 궁금합니다. 조국혁신당부터 갈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사실 정당들 중에 가장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작년 10월 17일이에요. 근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조금 답변을 좀 미루거나 회피하는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조국혁신당은 사실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사실 보장해야 될 대법원이 오히려 나서서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그 권리를 침해를 했고, 정치적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또 의도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조국혁신당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지난 상황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법개혁도 논의되고 있는 건데 네네. 개혁의 대상이 계속해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러운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황당했거든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사법개혁은 저보다 나이가 오래된 이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따져도 10년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의도된 침묵을 하다가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언급을 한 이 타이밍도 저는 대단히 약간 괘씸한 측면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맞서는 모습으로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더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전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 관련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넘어서 노태학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 청와대와 뭐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단히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개혁을 두고 사실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이 있을 텐데 네네.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한번 다 활용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네네. 저는 사법개혁에 명확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이크를 쥐므로써 이제 플레이어로 뛰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저항으로 규정할 네. 수밖에 없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남은 과제들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쯤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검찰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의 수단화, 도구화, 그러다가 오히려 정치를 지배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역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서 서로 간에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사법부에 재판으로 또 갑니다. 갖고 간 것 또한 맞아요. 정치가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관련해서 한번 남은 과제들 한번 짚어보죠. 네,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작년 9월에 통과를 시켰고, 네네. 이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수청과 공수처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남아 있고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정치 전선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다분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난 잘못들을 좀 제대로 파헤치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조작 기소한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면 네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증거와 전모를 확인했던 그 네네. 과정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 조직과 이 사법권이 일반 국민들과 일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증거가 있는 일이면 더 신나게 일을 벌이고 네네. 증거가 없는 일이면 조작까지 하면서 일을 벌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한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퇴로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출구를 봉쇄하고 장애투쟁에 돌입한 상황인데 국무회의마저 의결됐고 사법 3법은 이제 통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지금 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원래도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원래도 없으시기 때문에 뭐 네. 마지막 뭐 거의 약간 그나마 뭘 찾아서 해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내란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 뭐 윤 어게인에 대한 절연을 하는 것 말고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민생개혁이나 저는 진짜 여야 합의한 법안도 필리버스터 한다 이런 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러니까 답변할 출구를 차례인데 스스로 틀어막은 네. 거죠. 사실. 원래 없으셨어요. 오히려 좀 네. 사법부의 힘에 좀 더 기대겠다 이런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진짜 퇴로를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실 이제 국정조사 대상으로 7개 사건을 또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조사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사실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게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걸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서야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모임을 만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실 쿠데타가 뭐 아래로부터 쿠데타보다도 위로부터 쿠데타가 더 나쁘다라고 한 것처럼 이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게 사실 납치 뭐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 봉쇄가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도 공소 취소가 중요하지만 내란의 완전한 청산 측면에서도 이건 공소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걱정이 또 다른 재료를 이제 탐색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이게 걱정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제 대선 댓글 개입 국정원 이게 있으면서 정권의 뭐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사건을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탈출 수단으로 특히 이 사법 검찰 정권이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그 권력이 아직 그 권한과 그 정치적 야욕이 국민의 힘을 연결고리로 해서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는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치 검찰의 행태, 그 가능성을 틀어막는 개혁 조치가 저는 대단히 굳건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조국혁신당 제3당의 관점에서 사법 3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문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